자, 이제 고려의 사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사회는요, 뭐 기본적으로 보면 신문지 사회지만 앞에 있었던 그 고려에 비해서는 상대적 개방성을 갖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앞에 있었던 신라죠. 앞에 있었던 신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골품제도 아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거야. 난 태어날 때부터 입을 옷,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 타고 다니는 수레, 이 크기나 뭐 규격이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폐쇄적 신문지 사회가 바로 골품제 사회였다. 그래서 거기에 열받았던 뭐 육두품들, 뭐 또 호족들이 결국 들고 일하는 게 바로 중세 고려를 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는요, 이 앞에 있던 신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개방성을 갖고 있다. 아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통일신라 말기에 최치원이 그 시무책을 올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고려 초 같은 최승로, 같은 경주 출시, 육두품제한 출시 되겠죠? 이가 올렸던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성종이 딱 받아들여가지고 지방간 파견하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신문제, 하지만 그래도 신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눠볼 수 있겠더라라는 거. 자, 이 지배층의 흐름들, 이건 뭐 설명드렸잖아요. 호족에서, 문벌에서, 문신에서, 권문세족에서, 신진사대부로 넘어가는 그 흐름들이 있다라고 제가 쫙 스펙트럼을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자, 양반! 부터 볼게요. 양반 문벌들입니다. 양반 문벌들. 양반이라고 하면 양반, 문반과 무반, 양반과 무반, 양반, 문반과 무반, 양쪽에 있는 반에서 양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양반 문벌들, 회세적 혼인, 그 다음에 전식과 음서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또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여기 전식과가 나왔는데 전식과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죠? 앞에 제가 그 신문왕 이야기할 때, 통일신라 때 이 당시에 그 관료들은 도대체 월급을 뭘로 받았을까? 그때 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블 폐지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나야지. 자, 그 당시에 그 월급들은요, 그 토지의 수조권, 즉 토지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을 대신 받아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준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통일신라는 그걸 관료전이라고 했던 것이고 고려는 전시권이라고 했던 거예요. 전지는 뭐냐면 토지, 그 다음에 시지는 뭐냐면 바로 임야, 이건 땔감 같은 거. 이 전지와 시지를 자신의 등급에 따라 가지고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전식과. 이거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죠. 음서. 문벌집안에 태어나면요, 시험을 보지 않고도, 과거 시험 보지 않고도, 과거는 이제 광주도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과거 시험 보지 않고도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왜? 금수저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야죠, 지금은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엔 그게 가능했습니다.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으면 그게 가능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음자가 뭐야? 예, 그늘 음자 아닙니까? 그 조상의 음덕, 조상의 그늘 속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렇게 양반 문벌들이 말이죠. 꼭 쥐고 있으니까, 안 노니까 결국 다른 세력에서 칼 맞잖아. 그들이 누구야? 예, 나중에 이제 무신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어쩌면 이들이 이제 그 지배층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 계층도 있어요. 이들은 이제 꼭대기층이라면 중간 계층, 요건 이제 하급 관리들, 특히 이제 향리층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향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속군, 속현, 뭐 향부곡소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실질적 지배설. 왜냐면 여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관이 일부에만 파견되잖아요. 최승로의 어떤 외관을 파견해서도 지방관 파견은 12목에만 파견됐다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전부 다 파견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일부에만 파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은 이런 향리들이 실질적 지배세력이 있다. 굉장히 파워가 세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 사람들이 중간계층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어쨌든 이들을 우리는 다 지배층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호로서 직역,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직역,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반면에 피지배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배층에는요, 또 나눌 수 있는데, 백정이 있어요. 백정. 직역,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건 아닙니다. 이 백정은요, 일반 농민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백성들을. 선생님, 백정은 왜 소 잡고 돼지 잡고 백정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거는 조선의 백정입니다. 고려의 백정은 일반 백성, 일반 농민이고요. 조선의 백정이 지금 이야기했던 소 잡고 돼지 잡고 그 백정입니다. 달라요. 고려의 백정과 조선의 백정은 다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 백정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향부곡 소민들도 요 계층에 들어갑니다.
근데 향부곡 소민들은요, 요 백정들에 비해서는 좀 차별을 받아요. 예, 세금 좀 더 많이 내야 되고 이사할 수 있는 그 권리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노비였습니다. 노비는 바로 재산이었어요.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노비였다는 사실. 가슴이 아프죠. 사람은 어떻게 사고 팔어? 여기서 이제 노라고 하는 게 남자 종이고요. 비라고 하는 게 여자 종이에요. 남자 종과 여자 종을 합쳐가지고 노비라고 하는 겁니다. 예, 고려시대 보면요. 여자 종이 남자 종보다 훨씬 비쌌어요. 왜? 여자 종은 그렇죠.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금 그 강아지 같은 거 살 때도 왜 암컷이 좀 비싸잖아요. 예, 그런 것과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한계죠. 지금의 시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는 있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네요. 그죠? 이런 어떤 그 지배층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여기 그 양반 중간계층 백정들을 묶어가지고 양인이라고 하고요. 천민들, 외사람들을 천인이라고 하더라. 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여성의 지위가 있어요. 여성의 지위가 있는데 조선 여성의 지위와 고려 여성의 지위가 좀 달라요. 이 고려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여성, 특히 조선 후기 여성의 그 지위에 비해서, 가정 내 지위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상속을 똑같이 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 여러분들 지금하고 똑같죠. 지금은 무조건 n분의 1입니다. 네, 무조건 법적으로 n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아주 옛날부터 있을 때 그렇지 않아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남자가 좀 더 많이 재산을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법적으로요. 민법이 바뀌면서 그 이후에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n분의 1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미 고려시대는 그게 있었던 거야. 대박.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n분의 1이니까 딸도 제사 지낼 수 있습니다. 왜 아들만 제사를 지내? 딸도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왜? 그냥 균문상속이니까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요. 이번에는 아들이 지내고 그 다음에 딸이 지내고 이런 모습도 가능해요. 이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나아져 있는 모습. 지금 여전히 제사 지내면 아들 쪽에서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모습들은 조선틱한, 아직도 조선틱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호적은 나이순으로. 또 음선은 외가 쪽도. 음선은 제가 왜 과거 시험 보지 않고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외가 쪽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가 외가의 구분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조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가 굉장히 독특한 시대예요. 고려시대가 어찌 본다면